자, 교과서와 프린트물, 볼펜이 준비되었나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핵의 변환과 에너지, 원자로와 방사선 단원입니다. 교과서로 보면 두 단원이지만 서로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동위원소입니다. 정의는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양성자 수가 92개인 우라늄의 경우에는 중성자가 143개인 경우도 있고 중성자가 146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두 경우를 다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양성자 수는 원자에서 전자수를 결정합니다. 전자에 따라 화학적 결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인 부분으로 보면 동위원소는 동일한 원소로 같은 원소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학적으로는 같은 원소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분명 질량이 다르고 중성자가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는 물리적으로는 다른 원소입니다. 화학과 물리의 경계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중성자 수가 다른 동위 원소들 중에는 불안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나중에 방사선 부분에서 동위 원소의 붕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핵 반응입니다.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핵 반응은 크게 핵 분열과 핵 융합으로 나눠집니다. 핵 분열은 질량수가 큰 원자 핵이 질량수가 작아지는 반응이고 235가 92가 되죠. 작아지는 반응이고 핵 융합은 질량수가 작은 원자 핵이 질량수가 크게 변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핵 반응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반응 전에서 반응 후가 되면 질량이 결손된다는 점입니다. 결손된다는 말은 질량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이 줄어든 질량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사실 더 내용이 있지만 더 궁금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질문하길 바랍니다. 이 핵 반응, 어떤 건 핵분열하고 어떤 게 핵융합하는지 잠깐 보면 원자 핵들 중에서 질량수가 56인 경우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작은 애들은 56보다 작은 애들은 핵융합을 하려고 하고 56보다 큰 애들은 핵분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6이 왜 안정적인지 궁금하면 학교에서 질문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핵 반응을 할 때 이 결합이 깨지거나 핵 반응을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빈 곳이나 아니면 프린트물 뒷페이지 숙제 부분에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핵 반응식에서 반응 전후에 질량수는 보존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반응 전에 우라늄 235에 이건 질량수 235죠. 이거 중성자는 질량수가 1이죠. 합치면 236이었습니다. 똑같이 236이 되죠. 또 이것이 반응 후에는 또 92 더하기 141 더하기 3이 됩니다. 질량수가 1인 게 3개니까요. 이것도 또 236입니다. 밑에 경우에 보더라도 140개, 94개, 2개 이것도 236입니다. 반응 전, 후에 질량수의 총합은 같습니다. 단 질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반응 전의 질량이 반응 후의 질량보다 더 큽니다. 이 결손된 질량만큼은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 전과 후에 전하량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92개였죠. 핵만 보겠습니다. 원자 핵에는 양성자의 질량수는 92였습니다. 중성자는 질량수가 없었고요. 전하량이 없었고요. 죄송합니다. 92개의 전하량, 0개의 전하량이었습니다. 반응 후에도 92개의 전하량, 반응 후에도 54 더하기 38은 92의 전하량을 가집니다. 위의 경우도 동일하죠. 전하량도 보존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식 중에 지금 이 1번식이 조금 이상합니다. 전하량이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이는 태양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요약해서 적어 놓은 건데 이 식은 이해하려면 태양 안의 상태가 별 내부의 상태가 플라즈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염두에 두면 이해하기 힘든 식이죠.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책에도 나오고 프린트물에 나오지만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지워두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프린트물에 한 개 더 적었으면 하는 발음은 이 일렉트론 볼트라는 뜻입니다. 일렉트론 볼트는 이 부위는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습니다. 볼트는 에너지의 단위이고 무슨 뜻이냐면 전자 하나, 그러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하량을 가진 애를 1볼트만큼 더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수치적인 부분은 교과서 246페이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핵 반응 중에서 핵 분열을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핵 분열은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쪼개져서 더 작은 질량수를 가지는 반응입니다. 프린트물에는 두 개의 새로운 원자핵이라고 했지만 꼭 두 개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예시로 나와 있는 이 경우를 보죠. 질량수가 235인 우라늄이 중성자 하나를 만나서 질량수가 92인 크립톤과 질량수가 141인 바륨으로 쪼개지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중성자는 저속, 느린 중성자입니다. 그리고 반응 후에 나오는 이 세 개의 중성자는 고속 중성자입니다. 얘가 왜 느린 중성자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느린 부분. 이 중성자와 우라늄의 원자핵이 반응하는 건 핵력 때문에 반응합니다. 핵력의 특징은 아주 큰 힘이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아주 가까울 때만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날라오는 중성자의 속력이 빨라버리면 핵력이 작용할 수 있는 이 짧은 거리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느린 중성자가 오면 반응하기 쉬워지겠죠. 그래서 느린 애들이 좋고, 두 번째로 얘는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 얘가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띈다면 음전하를 띠면 원자를 들어올 때 이 막고 있던 전자들이 막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양전하를 띈다면 그걸 들어와도 이 원자 핵의 양성자의 양전하가 얘를 밀어낼 겁니다. 그래서 중성일 띈 애가 원자 핵과 반응하겠죠. 이제 느린 중성자인 부분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나면 세 개의 빠른 중성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조금 느리게 만들어주면 또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런 느리게 만드는 물질을 감속제라고 합니다. 주로 물 또는 흑연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주로 물을 사용합니다. 이런 물질 감속제라고 하죠. 빠른 중성자들을 느리게 만듭니다. 이제 그러면 반응이 연쇄적으로 하나가 세 개를 반응시키고 또 세 개가 나왔으니까 세 개가 또 세 개를 반응시키면 9개가 반응을 하고, 그래서 연쇄적인 반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쇄적인 반응이 자꾸 일어나면 너무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핵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핵폭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성자의 수를 컨트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성자의 수를 제어하죠. 어떻게 제어하냐면 이 수를 줄여줍니다.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들, 주로 카드뮴이나 붕소를 이용해서 저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응 속도를 제어하는 데 이용합니다. 그건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핵 반응 중에서 핵 분열이 끝났고 핵융합을 보면 가변 원자 핵이 몇 개가 결합해서 무거운 원자계로 가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철로 가려고 하겠죠. 질량수 56인 철. 주로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납니다. 지구상에서는 일어나기 힘들고 별의 중심부 같은 환경이 될 때에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 부분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거를 아까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그 에너지로 물을 끓이죠. 물을 끓여가서 증기가 나오면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가 생산되는 시스템인데 이 경우를 크게 경수로와 중수로로 나눕니다. 이 차이는 아까 감속제 또는 냉각제에 사용되는 물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경수로는 일반적인 물을 이용해서 감속제와 냉각제 이용하는 경우고, 중수로는 중수, 그러니까 H2O에서 사용된 H 수소가 양성자 한 개인 경우가 아니라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같이 있는 질량이 두 배인, 그래서 D2O라고 하는 그런 물을 사용하는 게 중수로입니다. 중수로 원자로라고 하죠. 이때 차이점을 잠깐 비교하기 위해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표를 보죠. 표를 보면 이제 경수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구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감속제를 구하기 쉽지만 다만 이 경우에는 저농축, 농축이 조금 되어 있는 우라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농축을 하는 게 우라늄이 좀 어렵겠죠. 두 번째, 중수로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감속제이기 때문에 그냥 천연 우라늄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중수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수로와 중수로가 아닌 또 다른 특징을 한 개 볼 건데, 고속 증식로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아까 느린 중성자를 가지고 우리가 우라늄을 반응시켰는데 그냥 빠른 중성자를 가지고 반응시키는 경우입니다. 플루토늄으로 이걸 반응시키죠. 여기서 또 많은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핵 폭탄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고속 중성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죠. 이제 방사선입니다. 맨 처음 설명했던 동위원소를 설명할 때 나왔던 것인데, 그러니까 불안정한 원자핵이 변환될 때 방출되는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정의 원자핵이라고 하면 동위원소들 중에서 불안정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방출될 때, 변환될 때 방출되는 입자인데, 잠깐 보면 주로 이제 알파 분계, 베타 분계, 감마 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 분계,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을 말합니다. 얘가 이제 입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질량수는 4개는 줄어들고 원자번호는 2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베타 분계는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경우인데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수는 변화가 없지만 원자 번호가 한 개 늘어나죠. 감마 분계는 사실 감마가 입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 광자였습니다. 빛이었죠. 감마선. 그렇게 나오는 경우고, 이제 알겠죠?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이었고, 베타 분계는 전자였고, 감마는 광자, X선도 광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방사선을 세는 단위에는 시버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시버트. 생활 주변에서는 이만큼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큰 게 이제 암 치료나 X선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많이 받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 보면 광선검이 나오죠. 그 광선검에 사용되는 게 아마 이런 방사선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가지고 이용한 칼일 텐데, 그 칼 맞으면 진짜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되는 부분은 병의 진단, 아까 암 치료할 때 사용할 거고, 공업 분야에도 사용되고 농업 분야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연대 측정의 방사선 붕괴를 가지고 이용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할 게 있다면 잘 적어두었다가 질문하면 좋겠고, 숙제도 잘 해오길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만나 봅시다.